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울산시가 수립한 울산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 도시철도가 없던 울산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 울산의 도심을 달리게 될 이 트램에 대해 자세히 또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규판 울산시 광역트램교통과장, 최양원 영산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교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사진단에서 이 트램을 주제로 참 여러 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큰 진척이 있었고 이제는 공사만 남았다. 사업자 선정을 하고 공사만이 남은 상황이기에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업 담당자와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자, 교수님, 유비 씨는 또 처음 오셨는데 네. 예, 오늘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트램이 어떤 교통수단인지 시청자들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연세가 70세 이상 우리 시민들은 트램이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하니까 잘 몰랐는데 옛날 전차입니다. 폴리스가 전기선이 받은 그런 전차인데 부산에 있었겠지요. 예. 19세기 말에 트램이 도로에 노면 레일을 깔아서 달리는 노면 전차로 노면 전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20년대 버스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조금 위축되었지요. 다만 아직도 세계에서 150개에서 200개 도시에 지금 이제 운행 중이고요. 예. 지금 200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홍콩이나 유럽 같은 데 있습니다. 가보면 실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예. 유럽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현대화된 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다만 이제 트램은 도로에 이래 지상에 달리게 되기 때문에 현재 달리고 있는 택시, 승용차, 버스와 같이 도로를 혼용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도시철도가 이제 부산 같은 데는 도시철도가 있는데 속도 면에서 조금 늦습니다. 한 20에서 30km. 지금은 이제 울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최대 60km까지 달리는 트램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정수하고요. 전기를 이용하니까 미관도 좋고 환경에도 더 좋은 그런 트램입니다. 그동안에 울산에서는 트램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가지고 계시면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우리 여러 가지 수요가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성공을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또 예. 1호선이 이제 결정됐고요. 그래서 이런 트램을 설치되면 정시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그런 트램을 울산광역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많이 되면 동남권에 처음으로 트램이 들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유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신데, 자, 국토교통부가 울산시가 수립한 이 울산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한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호선 사업이 진행된다는 뜻인데, 자, 과장님 통합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이번에 이 승인이 우리 울산시의 첫 도시철도가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 절차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 주민들 건의사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23년 8월에 기재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5월에 주민 공청회를 열고 그 다음 달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지난해 8월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그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승인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절차를 보면 그 행정안전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도 통과를 했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환승 편의성 그러니까 지금 트램과 태화강역과의 환승 편의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우리 울산이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인 점과 그리고 지금 1호선이 경제성이 충분히 나온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버스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1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꼭 대중교통을 전환한 시점이 되었다는 사항을 정부에
필연을 하고 예. 충분히 설명드린 결과 아마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기마다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많냐 하실 텐데 이젠 정말 끝이 났고 올 연말까지 이제 설계나 시공,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내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1호선 노선 소개를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제 시민들은 트램을 언제쯤 탈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좀 짚어주시죠. 예. 예.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은 지금 태화강역을 출발해서 삼산로와 문수로 대학로를 거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km가 되고 정거장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이용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강장까지 가는 노선에 이제 도로 노면과 같이 높이를 맞춰서 예. 시공을 하게 되고 또 트램 자체도 저상형으로 해서 승강장 높이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르신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나 또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들도 통행하기 상당히 편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편하게 할 수가 있다. 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트램은 원래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4년 후에 2029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승차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울산이 도시철도 중심의 도시가 되고 우리 시민의 발을 버스로 지금은 대체했지만 미래 2029년도에는 트램이 시민의 발이 되어서 도시의 대중교통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트램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트램이 도입되는 울산은 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긍정적인 효과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먼저 가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울산의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마을버스 있지만은 통합해서 15%를 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예. 점유율이. 그래서 이 울산 시민들은 항상 택시나 아니면 승용차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예.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울산 시민들도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혜택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가 유일한 이 울산광역시에 트램이란 신모빌리티, 즉 신교통수단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은 울산 시민입니다. 울산 시민이 도시철도의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오는 외지인들은 그 도시에 도시철도가 없으면 굉장히 이 도시가 낙후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번에 확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 있고 대부분이 광역시급 말씀했지만 도시철도가 대세거든요. 거기는 트램이 들어있죠. 전부 다 경전철, 지하철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트램이 신모빌리티가 들어오게 되면 트램이라는 것을 견학하러 오는 도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수소 트램을 예. 도입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외국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정시성이나 안전성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특히 울산 시민들이 느끼기에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고 하는 그런 신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가지는 이 기분이 딴 도시보다는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전철이 건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혼잡성은 좀 생깁니다. 이 트램이 들어서면 경전철보다는 건설비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뭐 그래 되면 건설비도 작게 되고 그래 되면 울산시의 재정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시가 뭐 이번에 된 게 아니고요. 20년부터 이 트램을 도입해서 엄청난 노력했습니다. 저는 뭐 심의하면서도 많이 도울 좀 있으면 도우고 했는데 예. 이번에 마침내 됐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은 정말로 찬성과 박수를 좀 치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에는 이제 도시철도가 있고 BRT가 있거든요. 예. BRT가 이제 트램과 같은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트램이 들어가야 되면 트램의 정거장 주위로 시상권의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BRT가 들어오니까 부산에는 지하철이 상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심에 있는 지상에서 이동하기 좋은 그런 트램이 울산광역시에 정착이 되면
울산의 교통체계는 확 변화가 되고요. 대중교통 우선 그리고 시민을 존중하는 교통체계가 정립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울산의 그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생기는 것이고 상권이 네. 활성화될 것이다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기본 계획에 이제 1호선 노선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시민들께서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주로 가는 곳에 트램이 지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호선 노선 좀 짚어주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 노선이 좀 정해진 것인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km입니다. 그 삼선로와 문수로 대학로를 거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정거장은 15개소인데 지금 현재 15개. 예. 버스 정거장은 한 24개소가 됩니다. 버스 정거장하고 동일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 간격을 최소화해서 또 이동하는 거리를 최적화해서 그래서 15개소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제 위치를 보면 태화강역 앞에는 태화강역을 이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편측식으로 만들게 되고 예. 나머지 나머지 또 도로의 면적이 좀 넓다든가 또 굴곡이 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아마 우리 공원 묘지와 아마 체육공원 부지가 될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는 또 양쪽으로 승강장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고 그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그 선로가 지나가는 중앙 부분에 도로의 최소 면적을 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차량 기지는 태화강역 북쪽에 한 24,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신복교차로에는 주박은 할 수 없고 다음 날 운행하기 전에 미리 태화강역에서 차가 출발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승객들을 이용해 오는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제 1호선을 먼저 하게 됐냐면 그 삼선로와 문수로와 대학로가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또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1호선이 제일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노선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 이 차량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몇 명이 탑승할 수 있는지 수송 능력이라든지 예. 또 운행 횟수라든지 뭐 예.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트램은 실제로 도로 중앙 부분에 양쪽 복순화해서 전용선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도로상에 있는 교차로와 신호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흡수해서 유기적으로 잘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트램은 조금 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신호를 주기 되기 때문에 조금 정체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수도 전기 트램은 쉽게 말해서 오노들 한 편성이라는데 5칸짜리 한 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차 인원은 보통 때는 245명이 승차를 하게 되고 조금 많게 승차하면 한 303명 정도 승차를 하게 됩니다. 예. 버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버스가 70명 정도 됐을 때 버스보다 4배 정도 많은 우리 시민들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 시간을 보면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버스는 한 40분이 소요됩니다. 우리 트램은 28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분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동 시간은 1호선은 만일에 아침 5시부터 좌전까지 그러니까 19시간을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그 10분 간격.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는 그 5시부터 7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간격으로 하고 예. 나머지 이제 비첨도 시간, 그 출퇴근 시간이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15분 간격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몇 회가 움직이냐면 54회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기 84회. 84회. 네, 84회, 54회가요. 그러면 이제 신복교차로 가는 데까지가 84회. 그래서 왕복 84회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트램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정거장에 정확한 시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생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객도 증가될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네. 울산을 달리게 될 트램 1호선에 대한 전략적인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트램과 관련된 현안 좀 짚어보고요. 울산 교통혁신 계획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선 사업은 지금 순항 중인데요. 울산시의 기본 계획 안에는 2호선, 3호선, 4호선까지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호선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도시철도 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9월에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때 1, 2, 3, 4호선까지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좀 전에 1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2호선은 실제로 우리 울산의 남북축이 되겠습니다. 북울산역에서 출발해서 중구를 거쳐서 남구 야음 사거리까지 가는 구간으로서 13.69km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업비는 아마 4,400억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은 동구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과거 효문역이라는 자리에서 효문 노타리를 지나서 연포로를 통해서 연포 삼거리까지 가서 방어진 순환도로 방향으로 대왕공까지 가는 17km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4,000억 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4호선은 그 중국 구시가지 이론인데 복산동 복산성당을 출발해서 구시가지를 통과해서 남부순환도를 거쳐서 신복교차역까지 가는 예. 구간입니다. 6km고 아마 사업비는 한 2천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저희들이 1호선과 2호선부터 먼저 우선을 시행하고 3, 4호선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중구의 혁신도시라든가 남구의 그 야음 지역이라든가 북구의 농소 지역은 또 새롭게 신규 구간으로 정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이 보고 또 그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게 되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뉴스였는데요. 2호선, 그러니까 울산의 남북축이죠. 북울산역에서 야암 사거리까지 연결하는 2호선이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거 네. 어떤 이유라고 좀 보세요? 네, 이제 지난해 8월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실제로 국토부의 투자 심사를 마치고 기재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월에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가의 긴축 재정 수립과 또 어느 특정 지역에 사업이 많은 부분, 그 사업이 뭐냐면 우리 울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축으로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예. 왼쪽으로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로 해서 두 건이 8조 규모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시기를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도시철도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열악한 도심 그 기반 시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도시철도를 해주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선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31년에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트램 건설로 인해서 1호선 건설로 인해서 울산의 그 공업 로터리 평면화 전환을 울산시가 발표했잖아요. 뭐 공업탑 이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할까요? 앞에 사실은 울산 공업탄 로타리 평면화 감히 저는 감히 말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큰 상징적인 문제거든요. 예. 문화적인 문화, 산업 도시의 최첨단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공업탑의 문제를 트램을 만든다고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말을 내는 것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추세에 대한 것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나. 예. 울산광역시가 그동안에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로 있다가 100만이 넘는 도시로 만들면서 도시는 이미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부산보다 개인 소득이 더 높습니다. 승용차도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적인 건축물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일부는 보존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의 평면 로타리식의 이 로타리를 다른 도시는 다 없앴습니다.
부산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다 없앴고요. 지금 남아있는 창원 관계에 있는 창원 로타리입니다. 창원도 트램 1호선이 잡혀가 있거든요. 평면화 논란을 공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평면화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뚫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일단 평면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평면화하지 않으면 삼산로나 이 저희 말하면 우리 말하는 문수로나 두 개 차로 줄이면서 중앙 공간을 잠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교통량이 출근 시에는 6,000대, 퇴근 시에는 한 3,500, 4,000대 정도 되는데 이런 교통량을 소화시키지를 못하면 지금도 저는 공업탑 들어갈 때는 좌우로 굉장히 조심해야 들어가거든요. 외진으로 오면 이 울산의 공업탑 로타리는 가면 운전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접촉사고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평면화 시키지 않으면 너무 어렵다는 것이 있는데 예. 다만 평면화 문제는 이 트램의 도입 때문에 없앤다는 이런 개념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시민들이 이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앉아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슬기로운 앉아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공업탑 이전 문제는 뭐 울산시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잠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사실 출퇴근 시간에 가뜩이나 좀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길입니다. 그 차로 한두 개를 잠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물론 단순 비교를 지금 상황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대비 사전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가장 앞서 말했지만 도시철도는 이게 차로를 중앙에서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으로 로타리 중간에 가면 이게 차로를 이미 잠식할 수밖에 없고요. 대기 중앙에 있는 공간도 없고요. 거기서 나올 때 로타리에서 들어오는 차량과의 접촉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각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탑 로타리를 그대로 놔두고는 트램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20년의 계획하기는 지하로 뚫는 방안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공간을 잠식하는 것이 엄청난 대중교통에 즉 지하로 들어오는 대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구부터 뒤에까지 400m, 500m를 파야 됩니다. 예. 그럼 도로 자체가 전부 다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은 보고 있고요. 부산에도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없어요. 지금 BRT도 전부 다 중앙을 다 뚫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업탑을 놔두고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하자.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로 보이고요. 만일에 그대로 존치하면 트램의 건설은 거의 방황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는 지금도 하지만 평면교차로 존폐이기는 교통 측면에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나 또 민원이 엄청나게 예. 됩니다. 이걸 시민들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정말 놔두면 어떡할 것인가. 이거 지금 이제 계획이 나온 게 차량이 불어나면 이 통과 속도도 엄청나게 느리고 위험도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거든요. 교통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가로서 정말 말하기 어려운데 저 외부의 전문가 말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정말 트램이 로타리 중간으로 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경관으로 보기 좋을 것인가. 정말 이거는 고문한 로타리를 딴 데로 이전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만들면서 주위에 환경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고민과 이런 질의를 좀 예. 열려야 될까. 이거는 시민의 목이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뭐 예, 예.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주셨네요. 예, 예. 아까 교수님도 말씀 주셨듯이 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는. 감사합니다. 김규판 울산시 광역트램교통과장님 그리고 최양원 영산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울산 시내 주요 도로를 달리게 될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오는 2029년 개통할 계획인데요.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또 1호선 단 하나만으론 울산 시민 모두가 체감할 교통혁신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뒤로 이어질 2, 3, 4호선 건설과 더불어서 연계되는 도로, 철도, 환승시설 등 이 다양한 교통수단 확충을 기대합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